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손에 들려있는 이 자료 두 편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전략 그리고 특정 천연가스 기업에 대한 최신 보고서들인데요. 딱 펼쳐보면 시작부터 미국 에너지 패권이나 AI 전력 슈퍼사이클 같은 정말 거대한 단어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스케일은 장난 아니죠? 네, 맞아요. 단어 하나하나가 거의 시대적인 흐름을 담고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지정학이라는 큰 판과 또 인공지능이라는 이 거대한 기술 트렌드가 에너지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엔테로 리소스, 줄여서 AR이라는 기업이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그 핵심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보고서 첫 장부터 아주 강력한 문장이 등장해요. 2025년에 출범한 미국 새 행정부가요. 단순히 에너지 독립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패권에 선언했다? 네, 에너지 패권이요.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더라고요. 1월 20일에 행정명령 141545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로 이어졌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이전 정부 규제를 풀고 LNG, 즉 액화 천연가스 수출에 그냥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 이거잖아요. 네,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지점은 에너지 정책을 더 이상 어떤 경제 논리로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완전히 국가 안보의 무기, 그리고 외교의 핵심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를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의도를요? 네, 보고서는 이걸 두고 러시아나 이란 같은 적대국들의 돈줄, 그러니까 에너지 수출을 막고 그 빈자리를 미국산 에너지로 채워서 유럽이나 아시아 동맹국들을 경제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더 강하게 묶어두려는 큰 그림이라고 분석합니다. 그 큰 그림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미 EU 7,500억 달러 에너지 협약이었군요. 그렇죠. 2028년까지 유럽연합이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달하는 미국산 에너지를 사겠다. 와, 이건 그냥 큰 계약 하나 따았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죠. 이건 유럽의 에너지 수급 지도가 그냥 완전히 다시 그려지는 그런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구조적인 변화요? 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를 미국, 멕시코만에서 출발하는 LNG선들이 대체하게 되는 거죠. 아하. 이건 미국의 가스 생산 기업들, 특히 멕시코만으로 직접 가스를 보낼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기업들한테는 앞으로 한 10년치의 거대한 수요처가 사실상 보장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와, 10년치의 고정 고객을 확보한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이유로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미국을 향해 활짝 열린 거군요. 그런데 자료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수요가 거의 수직으로 솟아오르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 바로 인공지능이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면서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 나온 숫자가 정말 충격적이던데요.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무려 160%에서 175%나 급증한다고요. 그 숫자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보고서에 나온 비율을 빌리자면 전 세계 전력 소비 상위 10개국 중 하나가 갑자기 새로 생겨나는 것과 맞먹는 규모예요. 나라 하나가 더 생기는 수준이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수요는 단순히 양만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 또 있습니까? 24시간 365일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기저보화 전력이라는 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전력 공급의 안정성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해결책이 있잖아요. 바로 소형 모듈 원전, SMR이요. 네, SMR. 샘 알트만 같은 빅테크 건물들도 직접 투자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 같은 기업들은 이미 설계 인증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결해줄 완벽한 구원투수처럼 보이는데요. 그게 바로 이 자료들이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기대와 현실의 거대한 간극입니다. 간극이요? 네, 모두가 SMR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다는 거죠. 라자르드라는 기관에서 매년 발표하는 LCOE, 그러니까 균등화 발전 비용 분석 자료가 있는데 이게 에너지 원별 경제성을 비교하는 가장 권위 있는 지표 중 하나거든요. 아, 네네. 이걸 보면 SMR의 발전 단가가 메가와트 시당 한 180달러에서 225달러 수준으로 예측이 돼요. 잠시만요. 180에서 225달러요? 그럼 다른 에너지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같은 기간 천연가스 발전 단가는 50달러에서 90달러 수준이에요. 50에서 90이요? 와, 그럼 최소 3배, 많게는 4배 이상 비싼 거네요? 그렇죠. 이 정도의 비용 차이는 AI 모델 훈련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기술 기업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부담인 거죠. 비용만 문제가 아닌가 보네요. 비용뿐만이 아니에요. 현실적인 걸림돌도 많습니다. SMR 선두주자였던 뉴스케일 파워는 바로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첫 상용화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됐고요. 아, 그랬군요. 샘 알트만이 투자한 오클로 역시 아직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건설 허가라는 가장 높고 어려운 산을 넘지 못했고요. 그래서 보고서들은 공통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SMR은 훌륭한 미래 기술이지만 적어도 2030년까지 닥쳐올 이 전력 공백기를 메워줄 현실적인 대안은 아니다라고요. 그렇군요.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은 날씨 때문에 전기가 끊기는 문제가 있고 간헐성 문제죠. 미래의 대안이라는 SMR은 비용과 시간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고 데이터 센터는 2, 3년이면 뚝딱 지어지는데 그 속도에 맞춰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건 결국 검증된 기술인 가스발전소뿐이다. 이런 논리로 귀결되네요.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명확해지네요. 지정학적 수요와 AI라는 기술적 수요가 모두 천연가스를 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단순히 땅 파서 가스 많이 캐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최대 수혜자가 되려면 어떤 특별한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엔테로 리소스, AR이라는 기업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AR의 핵심 경쟁력은 생산량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파는가, 즉 물류에 있거든요. 물류요? 네, 최근에 AR이 단행한 거래 하나가 그 전략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아, 그 보고서에서 신의 한 수라고까지 표현했던 그 거래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HG 에너지라는 회사의 자산을 28억 달러에 인수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비핵심 자산은 8억 달러에 매각했다고요. 언뜻 보면 그냥 자산을 사고 판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이 거래의 본질은 단순히 자산을 교환한 게 아니라 자산의 질을 완전히 바꾼 데 있어요. AR은 가스뿐만 아니라 수익성 높은 액체 원료, 그러니까 리퀴드스가 많이 나오는 자산을 아주 싼 값에 사들였어요.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작권가스 자산은 아주 비싼 값에 팔았죠. 여기서 EBITDA GX라는 지표가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그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기업이 자산을 통해 얼마나 현금을 잘 버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기준으로 얼마나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았다는 건가요? 사들인 자산은 이비다 GX의 3.7배 가격이었고 팔아치운 자산은 이비다 GX의 8배 가격을 받았어요. 3.7배에 사서 8배에 팔았다. 네,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인수한 자산은 4년이 채 안 돼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인수 비용을 다 뽑을 수 있는 알짜 자산인 반면에 매각한 자산은 원금 회수하는데 8년이 걸리는 자산이었던 거죠. 와, 그야말로 가치 투자의 교과서를 보여준 셈이네요. 그렇죠. 이 거래 하나만으로 2026 예상 잉여 현금 흐름이 30%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대단하네요. 그런데 AR의 진짜 경쟁력은 이런 영리한 거래가 아니라 훨씬 더 구조적인 곳에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확정 수송 계약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은 좀 헷갈려요. farm transportation? 네. 가스를 생산했으면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보내서 팔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AR이 주로 활동하는 에팔레치아 지역은 미국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약점이 되기도 해요. 가스가 너무 많아서요? 네, 가스는 넘쳐나는데 이걸 다른 지역으로 실어 나를 파이프라인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생산자들끼리 한정된 파이프라인을 쓰려고 경쟁하면서 가스 가격이 폭락하는 지역 할인이라는 고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치 명절에 고속도로는 꽉 막혀 있는데 서울을 빠져나가려는 차는 계속 늘어나는 병목 현상 같은 거군요. 정확한 기회예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이 그 국도 정체에 갇혀서 제값을 못 받고 가스를 팔 때 AR은 훨씬 전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생산가스의 75%를 최종 목적지인 멕시코만 LNG 수출터미널까지 직행으로 보낼 수 있는 고속도로 전용 티켓 같은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전용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해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지역 내에서 MMBT당 0.5달러에서 1달러까지 손해보면서 팔 때 AR은 오히려 국제가격에 연동된 0.52달러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경쟁사랑 비교하면 MMBTU당 거의 1.5달러나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바로 AR의 핵심 혜자, 즉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경쟁 우위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버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스 가격이 폭락해서 모든 경쟁사가 현금을 태우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AR은 혼자서 여전히 흑자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존의 차원이 다른 거죠. 와, 인프라 계약으로 시장의 위험을 그냥 뛰어넘어 버렸네요. 네, 구조로 완성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LNG 시장에 직접 연결해서 가장 비싸게 파는 전략은 이제 완벽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AR의 수익 구조가 그것만은 아니라고 하더군요. 만약 천연가스 가격이 폭락하면 이 전략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대비한 일종의 보험 같은 장치도 마련되어 있나요? 네, 그게 바로 AR의 또 다른 숨겨진 무기입니다. AR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천연가스액, NGL이라고 불리는 물질의 미국 내 2위 생산자이기도 해요. NGL이요? 네, 에탄, 프로판, 부탄 같은 것들인데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의 원료로 쓰여요. 중요한 건 이 NGL의 가격이 천연가스 가격이 아니라 국제 유가, WTI와 연동된다는 점입니다. 아, 그게 자연적 해지 효과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천연가스 시장은 주로 날씨나 계절 같은 요인에 따라 변동성이 크지만 유가는 글로벌 경제 전반의 흐름을 따라가잖아요. 두 자선의 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겠네요. 네, 즉 어떤 이유로 천연가스 가격이 약세를 보일 때도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 NGL 판매 수익이 이걸 상쇄해주면서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매우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어서 웬만한 시장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체질을 갖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에 경쟁사들과 비교한 표가 하나 있던데 솔직히 처음에 숫자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EQT라는 회사는 AR보다 생산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왜 시장은 AR의 전략을 더 높게 평가하는 거죠? 그 표가 바로 세 회사의 전략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줘요. EQT는 미국 최대 생산자로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를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많이 파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레인저 리소시스 RRC는 가장 효율적으로 가스를 뽑아내는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요. 하지만 AR의 전략은 달라요. 얼마나 싸게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장 비싸게 파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장 수익성 높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에 집중하죠. 즉, 마진 극대화가 유일한 목표인 겁니다. 결국 다른 회사들이 생산에 집중할 때 AR은 판매와 마케팅에 집중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진정한 가치가 폭발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시점이요? 네, 2026년부터 골든패스, 플라케마인즈 같은 미국의 초대형 신규 LNG 터미널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멕시코만으로 가는 고속도로 티켓을 미리 확보해둔 AR과 그렇지 못한 경쟁사들과의 격차는 지금보다 훨씬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와,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실제 가스발전소 착공으로 이어지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와, 그렇다면 이게 전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AR은 미국의 에너지 패권 전략이라는 지정학적 순풍과 AI 시대의 전력 안부라는 기술적 순풍, 이 두 개의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만나는 교차점에 정말 정확하게 서 있는 기업 같아요. 그렇죠. 마치 두 개의 다른 거대한 파도를 동시에 탈 수 있는 완벽한 위치를 선점한 서퍼처럼 보이네요. 맞아요. 그게 이 보고서들이 내리는 핵심 결론입니다. 미래 기술인 SMR이 아직 현실의 벽을 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AR은 이미 확보된 압도적인 물류 인프라와 다각화된 수익 포트폴리오라는 현실적인 무기를 통해 다가올 황금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의 옵션이 아니라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기업에 주목하라는 거군요. 네,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의 거대한 에너지 전략과 AI가 촉발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라는 배경 속에서 엔테로 리소스라는 기업이 어떻게 자신만의 단단한 성을 쌓아 올렸는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단순히 땅속의 자원을 파는 것을 넘어서 그 자원을 시장까지 연결하는 인프라와 판매 전략을 지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네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였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이 보고서들은 AR을 2030년까지의 전력 공백기를 메워줄 거의 완벽한 다리 같은 기업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네, 브릿지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SMR이나 에너지 저장 기술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어떤 혁신적인 돌파구가 생겨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튼튼한 다리가 되어지던 기업은 다리 건너편의 목적지가 갑자기 눈앞에 완성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